하얀색. 받았나? 지금? 네. 달인이 받았어? 달인이 김도련이냐? 어디 사극에서 보던 스타일인데 사극 스타일이야? 체결했지. 이런 쪽이구나. 자, 선생님이 2차 함수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몇 수준을 보다.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70페이지부터죠. 70의 질문. 17일. 11, 네. 510, 511, 또 16번, 또 19번. 자, 507, 510, 511, 516, 519. 또 있어요? 자, 봅시다. 507번. 왜 한 거 같지? 한번 했어요. 71페이지. 아니 그 510번이랑 511번 아니에요? 응. 이쪽 507번 아니에요? 507번인데. 여기 질문인가? 아니지? 근데 질문이 그치. 일단 그냥 다음 시간에 해줄게. 다음에 좀 해줄게. 시간 남는 대로. 일단 570번부터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인. 그렇죠. 자, 510번이야.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어. 양기퉁이 1cm를 잘라내서 자,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40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고 이 양 끝에 이렇게 조그만씩 잘라냈는데 요 길이가 1이라는 거죠. 자, 그럼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두면 가로의 길이는 2x가 되지. 그렇지?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니? 자, 요거는 자, 그럼 얘를 요렇게 해주면 요 길이는요 2x에서 2를 뺀 걸 거고 요 길이는 x에서 2를 뺀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거는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가 2x-2, 여기가 x-2, 여기가 1 이렇게. 그렇죠?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된다? 밑넓이 2x-2 곱하기 x-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지. 이게 얼마야? 40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뭐 전개하면 되겠네, 그렇지? 이거 x가 6 하면 되지 않아? 이거 x 6 그치? 그래서 정리합시다. 이렇게 곱하면 2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꼴 40일 거니까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4 이꼴 이거는 자 2로 나눠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1 이꼴 0이죠. 플러스 4예요. 그렇죠? 플러스 4 그럼 36이지? 여기가 9죠? 이렇게 18 아니에요? 18이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 얘는 그러면 3하고 6이죠. 자,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럼 x 마이너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 x는 6이라 되겠지. 그치? 이거 대충 해도 되는 거. 511번은 자,
자,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한 후 다시 X% 인하했더니 처음보다 9% 낮아졌어. 이때 일단 처음에 가격을 A라고 하자. 그럼 X% 인상했다는 말은 1 플러스 100분의 X. 그렇죠? 그 다음에 X% 인하했다는 말은 1 마이너스 100분의 X.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 가격 A보다 9% 낮아졌어. 1 마이너스 100분의 이렇게 등호가 보는 거야. 그래서 보면 너희들 아웃렛 같은 데 가보면 프리미엄 아웃렛 같은 데 그렇게 되잖아. 50에다가 30%를 또 붙이지. 그렇지. 마치 80%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50% 할인된 가격에다가 30%를 할인하는 거야. 마치 엄청 많이 할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 예를 들면 20% 할인된 가격에다가 30%를 추가로 할인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식이거든. 실제로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는 거지. 마치 50% 할인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30 몇 %? 이 정도 할인해 주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X% 올리고 X% 떨어뜨리면 마치 거의 뭐 제자리에 되돌릴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50% 가격 올렸어. 그럼 30,000원 되지. 그치? 그럼 30,000원에서 50%를 줄이면 얼마가 돼? 15,000원. 이런 식인 거야. 이렇게. 자, 실제로 원래 가격이랑 좀 달라지지. 그치? 그런 거야. 자, 그러면 되었어. 처음 가격보다 9%가 낮아졌어.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는요. 자, 양변에 만 곱해야 되죠. 만 곱하면요. 여기는 자, 일단 A 통으로 없애주고 얘는 깜짝이야. 놀랬네. 자, 얘는 100 더하기 X. 얘는 100 마이너스 X. 저 여기에다가 자, 얘는 이거 100분의 9니까 원래는 100분의 91이었죠. 만 곱하면 어떻게 되니? 9100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만 마이너스 x의 제곱이 9100. 그러니까 x의 제곱이 900이 되는 거죠. 그럼 x는 30. 자, 그 다음에 516번 봅시다. 자,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분을 가진다고 했어. 자, x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 플러스 k의 x. 뭐지, 저 미친놈은? 자, k의 제곱 플러스 4k 더하기 b. 수업시간에 소리를 질러. 반종이야? 자, 이게 자, 중분 조건은 뭐야? 자, 요거는 요거 E 있으니까 짝수편 별식이죠? 그럼 4분의 D 쓰고 B 프라임의 제곱. 자, A 플러스 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 하면 K의 제곱 플러스 4K 더하기 B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K의 제곱 플러스 2AK. 자, 플러스 A의 제곱이지. 자, 그럼 이제 K제곱, K제곱 사라질 거니까 남는 게 어떻게 되니? 플러스 2AK랑 마이너스 4K니까 자, 얘는 K값에 관계없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K값에 관계없이.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 그랬어? 임의의 K에 대해서,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K값에 관계없이 이 단어가 나오면 얘는 항등식이라고 그랬죠. 항등식. 그럼 얘는 K가 있는 놈이랑 K가 없는 놈으로 나눠주고 전부 다 빵빵이 되면 돼. 자, 그럼 K가 있는 놈과 없는 놈. 그럼 K가 붙은 건 2A 마이너스 4고요. K가 없는 건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퀄 0인 거죠. 이렇게 K.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얘랑 얘가 동시에 0이 되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A가 2.
A가 2면 여기는 4 마이너스 B가 0일 거니까 B는 4. 이렇게. 자, 요것이 중근을 가질 때 이거의 근을 판별하라 그랬죠. 자, 그럼 중근 조건이니까 이건 외단 판별식 B1이라고 해서 그럼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B 마이너스 1이 0인 거죠. 그럼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이 일단 0이에요. 자, 일단 이거 하나 두시고 자, 두 번째 X의 제곱 더하기 2AX 자,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 자,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 꼴이 0이야. 자, 이거에 대한 판별식 요거 2 있으니까 자, 4분의 b2라고 하죠. 자, 그러면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h니까 자, b의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럼 위에서 a의 제곱이 어떻게 되니? a의 제곱은요, 이거 우변으로 넘기면 여기가 4네. 4b 마이너스 4죠. 그렇죠. 그럼 얘를 아래로 내려보세요. 그럼 얘는 a제곱 대신에 4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b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요, 얘는 마이너스 집어넣고 b의 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2b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상수는 어떻게 되니? 상수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 상관없지? 그치? 그럼 요런 건 뭐니? 완전 제곱식이죠. 그쵸? 그럼 얘는 마이너스하고 b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럼 요놈이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얘는 항상 음수겠지. 그치? 그럼 요놈은 전체적으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놈보다 작거나 같을 거라는 얘기야.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작은 놈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지금 판별식이 0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뭘 가져야 된다? 호근을 가져야 된다.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사실 이거 2차 함수 배웠잖아. 2차 함수. 요거 B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야 돼? 꼭 시험의 좌표가 기억나 이거? 1, 마이너스 2였던 거 기억나니? 꼭 시험의 좌표? 그렇지? 1, 마이너스 2. 얘는 위로 블록이고 요 꼭 시험의 좌표, 요즘의 좌표가 자 1, 마이너스 2였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만 있지? 그렇지? 전부 다 0보다 작은 거잖아. 그렇죠? 자, 멍한 표정인데 뭔가 저거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나는 모르겠다 뭐 이 느낌인데, 그렇지? 생각도 이 참수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놈은 자,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고 이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놈. 근데 거기서 1을 더 뺀 거니까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얘는 판별식이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호근이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2, 73 질문. 자, 22, 25 6 31 또 30 자, 22, 25, 26 30, 31 다섯 문제. 이러다가 오다마다 끝나는 거죠. 그럼 안 되는데. 그 다음에 522번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자, 2a 더하기 b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ab 있고요. 자, 얘가 중근을 가진데 이때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얘가 중문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D가 볼까요? 판별식 D는요. 자, 2A 더하기 B,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자, AB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얘가 0이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전개하면 4A 제곱에다가 자, 플러스 4AB 더하기 B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B가 0이야. 그렇죠? 자, 그럼 얘는 결국은 4A 제곱 마이너스 4AB 더하기 B의 제곱이 0일 거니까 얘는 2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이지. 이걸 만족하려면 B는 뭐가 돼야 돼? 2A. 그렇지? 자, 그럼 직각 끝을 낀 두 변이 자, 얘는 여기가 직각이야. 그렇지? 자, 그럼 여기가 A면 여기가 2B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가 B라면 이 A, B 이렇게 되고 여기가 C야. 그럼 얘가 뭐야? 2A죠. 그렇죠? 자, 얘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C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대신에 2A 제곱 쓰면 결국은 그냥 5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5A 제곱이니까 결국 C는 뭐가 돼? C는 여기다 어떻게 씌우면 되죠? 5A 제곱. A는 양수니까 밖으로 그대로 나가면 되지. A부터 루트 5A라고 해도 돼. 자, 525는 거죠. 얘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될 때 그랬죠.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 단어가 두 개가 나왔어.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을 줄 거란 얘기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판별식 D가 0이라는 소리야. 그 첫 번째 하는 게 바로 판별식부터. 자, 얘는 2K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AC겠죠. 그럼 얘는 K 플러스 1의 제곱, 자,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얘가 뭘 가진다? 중분이니까 0. 완전 제곱식이니까 0.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요. 얘는 4K의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A의 제곱이죠. 자, 마이너스하고 이것도 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일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4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B가 되죠. 얘가요. 자, 그럼 4K 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자, 이번에도 K 값에 관계없이 그랬으니 K에 대한 항등식. 그럼 K 있는 놈으로 묶어주면 4A에다가 마이너스 8K. 자, K 없는 놈은 A의 제곱. 자, 마이너스 3A 제곱이죠. 자, 플러스 4B 이퀄. 그럼 얘가 항등식이 위한 조건은 얘랑 얘가 동시에 0인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A는 2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4B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B는 3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어떤 정보를 주는지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돼. 수학은 기본적으로 해석의 영역이야. 해석의 영역. 해석의 영역. 그래서 옛날 이제 수학자들이 수학은 사실은 자연을 관찰하다가 과연의 법칙이 어떤 특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나온 파생 학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어떤 물리적인 법칙 또는 화학적인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학을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수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거든. 그렇게 해서. 근데 수학이 또 발전하다가 보면 당연히 이것들을 물리학에서도 갖다 쓸 수 있을 거고, 당연히 뭐 항공우주공학에도 갖다 쓸 수 있을 거고, 뭐 고분자 쪽에서도 쓸 수 있을 거고, 그렇지? 뭐 재생에너지 쪽에서도 쓸 수 있을 거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쓸 수 있고, 이렇게 가져가서 쓰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전체적인 학문들이 다들 이렇게 돌고 돌아. 그리고 요즘에 뭐 AI가 있어서 요즘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보통 이제 IT 쪽에서 일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보통 자기 혼자서 팀장 정도 돼도 프로젝트 1개에서 2개 정도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5개, 6개를 한대. 5개, 6개를 할 수 있대. 옛날보다 일 처리량이 몇 배로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것저것 다 이제 시켜야 됐던 것들을 AI를 활용해서 다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왔어요, 진짜. 그래서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 31인당 최대 1인당 뭐 30 몇 명분까지 일을 할 수 있대. 혼자서. 요즘에 또 이제 클로드에서 나왔던 코워크, 그 다음에 오픈클로라는 것도 있거든. 오픈클로. 예,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컴퓨터 하나를 AI로 삼아서 걔를 AI 봇으로 하나 활용을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걔한테는 물론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은 못하지만 단순 작업은 걔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단순 작업을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거는 옛날에는 그걸 다 사람들이 다 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는 그것들을 다 얘네들로 다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게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고, 못 쓰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점 단순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시간이 지나면 다 대체돼. 참 무서운 시대에 보긴 왔어. 그래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길러야 될 것들이 뭐 수학을 배우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희들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AI를 활용할 거냐, 이런 것들에 수학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사실 너희들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수학만큼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학문이 있니? 없을 텐데. 다른 건 대부분 그냥 외워서 끝나잖아. 그렇지? 근데 수학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 진짜 제대로 된 답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김경일 박사인가? 아나? 김정일이요? 김경일 뇌과학자인데 심리학 박사, 심리학이었나? 아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구나. 정승재가 얘기했구나. 정승재. 이제 물론 다른 뇌과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똑같이 서울대를 나오고 똑같이 카이스트를 나오고 똑같이 연고대를 나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은 안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추적 관찰을 했어.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부분 계속해서 그 뜨던 자리에서 그에게 계속해서 승진하고 잘 나가고 또 이제 연구를 해도 성과가 계속해서 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였냐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수학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 이상 고민을 해봤다라는 것에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대. 잘 생각해봐. 너희들 혹시 한 문제 풀면서 1시간 이상 풀어본 적 있니? 아마 없을걸?
쌤들은 자주 그래. 쌤들은 자주 그래. 가끔 이상한 문제도 있거든 진짜. 선생님도 문제 풀다가 특히나 이제 뭐 이쪽 1학기는 괜찮은데 2학기 도형 문제 가면 이상한 거 되게 많아.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은 일단 풀어. 안 풀리잖아? 일단 스킵. 내비두고 다음날 또 풀어. 또 한 30분 고민하다가 또 안 돼. 그럼 또 스킵. 다음날 또 풀어. 풀릴 때까지. 그렇게 하거든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거야 사실. 너희들도 사실은 수학 공부하면서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해. 그거를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지거든. 생각하는 깊이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학은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고를 많이 하느냐라는 것을 다뤄준 게 수학이야. 사실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머리를 더 많이 쓰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학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 더 생각이 깊어지고. 근데 나중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내가 처음 본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해결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을 했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 그냥. 그래서 너희들도 문제가 안 풀리더라도 계속해서 부딪혀봐. 사실상 너희가 숙제한 거 선생님 오답 바로 해주는 게 사실 안 좋은 거야 되게. 너희들이 공부하는데 되게 안 좋은 거야. 사실 한 번 더 시켜야 돼. 근데 시간이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해주는데 교육학적으로 보면 되게 안 좋아. 근데 대한민국의 교육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안 하는 데가 많아. 이렇게 하는데 사실 거의 동양만 이렇게 해. 한국, 일본, 뭐 중국 이 정도. 어쨌든 이런 거. 자 계속 보자. 526번 보자. 계속해서 고민해. 계속해서 생각하고.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이입의 순서쌍이라고 그랬죠. 자,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랬으면 이번에도 판별식 D 써야죠. 근데 이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 그럼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자, 마이너스 AC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2. 얘가 0이 되어주면 돼. 자, 그럼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이죠. 그럼 얘랑 얘를 뺄 거니까 없어질 거고. 그쵸? 그럼 얘는 2A에다가 플러스 B. 그 다음 여기가 10이었지? 12. 그럼 얘는 마이너스 11 이꼴 0이 나서 자, 2A 더하기 B가 뭐가 돼야 돼? 11이 돼야 돼. 그럼 A가 1이면 B는 9일 거고요. A가 2면 B는 7일 거고, A가 3이면 B는 5일 거고, A가 5면, A가 4면 B는 3, A가 5면 B는 1. 여기까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5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30번 봅시다. 530번.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 이꼴 0이야. 자, 이거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랬죠? 자, 4가 나오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1이 나오죠. a분의 c. 자, 그럼 알파, 자, 베타분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지. 그럼 통분하면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될 거고요. 분모 분자에다가 알파를 곱하면 알파의 제곱. 여기 분모 분자에 베타를 곱하면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지. 그렇지? 자, 그럼 얘는 결국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니?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죠.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죠. 자, 그럼 결국은 얘는 8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합니다. 자,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구할까?
자, 근데 문제에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양수일까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직접은 못 구하고요. 제곱 구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이용하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자, 알파 더하기 베타 16에서 자, 4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14.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는 뭐가 나온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자, 요거 뭐야?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지? 루트 14.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값은 8루트 14라는 값이 되겠죠. 자, 531번도 문제 똑같은 거야. 531번. 자, x의 제곱. 이렇게. 자, 이거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6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1 나오죠. 그럼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요. 이것도 직접 못 구해서 제곱해서 구해야 돼. 자, 그럼 얘는 각각의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죠? 2배에서 곱하기 2 루트 알파 베타. 그럼 얘는 6 더하기 2죠? 당연히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양수일 거니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라서 얘는 뿔마 2루트 2죠? 근데 얘는 양수니까 따라서 얘는 2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5페이지 질문. 응? 36번 또 47번 47번 또 34번 44번 또 40번 또 지금 34, 36, 40, 44, 47 또 있어요? 오케이 34번 봅시다.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빨리 갔다 와. 자, 이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5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5알파의 제곱. 자, 플러스 알파 베타. 자, 플러스 3베타. 자, 이거.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요거랑 생긴 모양이 비슷하지. 그렇지. 자, 그럼 자, x에 여기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대입해도 되잖아. 그러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3이 0이죠. 그럼 양면에다가 알파를 곱해주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5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0일 거니까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5알파의 제곱은 뭐가 나온다? 3알파가 나오죠. 그럼 얘가 얼마다? 3알파. 그럼 우리가 구하는 식은 결국은 3알파 더하기 3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로 바뀌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라고 그랬으니 얘는 3배 나온 거라서 15일 거고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자, 이것도
이렇게 바꿔보자. 알파의 5제곱이 자 알파의 4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서 알파 대입하면요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우변으로 넘기자 이퀄 4죠. 그렇죠? 자 그럼 양변에 알파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얘는 알파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알파의 4제곱이 자 4알파의 세제곱이 나오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베타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도 4베타의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바뀌니? 얘가 주어진 식이 자 요거 대신에 얘 들어가고 얘 대신에 요거 대신에 4알파의 세제곱 이거 대신에 4베타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4배의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이 나오죠. 그럼 이거 알고 있잖아. 얘는 어떻게 구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서 3배에서 곱하고 더하고로 구하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아니구나.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죠. 여기에다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랑 얼마야?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응? 왜 아니고? 응? 왜 없지? 아, 에이씨 바본가? 에이씨 중간 안 했지, 그렇지? 이런 씨. 그러니까 저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3, 4, 12 마이너스니까 13이죠. 13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52가 달리겠죠.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경험 쌓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런 것들은 문제를 다뤄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자, 요 두 실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가 있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한 근을 알파라고 지금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두 근을 합을 하면 어떻게 되니?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를 더하니까 0이 나와야 되죠. 그 이 말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하고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2 얘가 0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얘는 4, 3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니까 얘는 m 더하기 4 m 마이너스 3이 자, 그럼 따라서 m은 마이너스 4가 되거나 m은 3이 되거나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자, 두 번째 두 분의 곱 어떻게 되니? 곱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죠. 그렇죠?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 m 플러스 a분의 c니까 m 플러스 2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알파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두 실근이라고 했죠. 자, 일단 허근 부호 있어 없어? 허근 부호 있냐? 허수는 부호가 있다 없다? 왜? 허수요? 어. 응? 왜 없어? 응? 그럼 허수 대소 비교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 자, 그래서 무조건 허수는 부호 판단도 불가능하고요. 부호 판단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소 비교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허수가 나오면 무조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치? 그럼 첫 번째, 알파가, m이 마이너스 3이면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알파의 제곱이 꼴 2니까 알파는 꿀마 루트 2가 나오고. 두 번째, 자, m이 3이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5가 나오지. 그럼 얘는 뭐 알파가 뭐야? 실수가 아니잖아. 허수가 되지. 그럼 얘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놈이 정답이에요. 그럼 실수 m값 구하라 그랬죠? 그럼 m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4. 자, 이건 아까 허수에 대한 잠깐 증명해 줄게. 자, i가 클까? 이 아이가 클까? 이 아이. 어? 그래. 첫 번째. 이렇게 크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치? 이렇게 크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얘가, 크고, 얘네들이 전부 다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i랑 이 아이가 전부 다 큰 놈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야 돼? 양변을 제곱하면 양수를 제곱할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양변 제곱해보면 i의 제곱과 2i 제곱은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나오지. 뭐가 더 커? 더 크지. 그치? 그럼 얘네들이 양수라는 가정의 모순이지. 그치? 그쵸? 그럼 두 번째, 만약에 i랑 이 아이가 둘 다 음수라고 가정해보자. 둘 다 음수. 그럼 i랑 이 아이 중에 뭐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그렇죠? 얘가 더 크지. 그렇지? 자, 그럼 양변 제곱해볼까? 양변 제곱해볼까요? 아니면 양변에 i를 곱해볼까? i를 곱해볼까? 그러면 부호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지. 그렇지. 그럼 i의 제곱이고 얘는 2i의 제곱이라서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잖아. 이번에도 뭐야? 또 모순이지. 그렇지. 그럼 i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거지. 그렇지. 그래서 i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불가능하고요. 판단이 안 되는 정의가 안 되는 애야. 그러니까 부호가 자체가 정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부호는 어디서 정의하는 거냐면 실수 내에서 정의하는 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래서 허수는 대수 비교도 불가능하고 말 그대로 가상의 수이기 때문에 대수 비교, 양수 음수 판단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 자, 그 다음에 544번 봅시다. 자, 이번에 두 분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5라고 했어. 자, 이때 상수 A 값은 그랬죠. 자, 우리가 요것도 네이노. 자, 이것도 자, 우리가 그냥 판단이 좀 안 되는 거 있잖아. 절대값을 쓰고 있거나 아까처럼 루트를 쓰고 있거나 이런 거 그냥 제곱해봐. 이런 거 제곱하면 답이 나와. 양변 제곱해 볼까요? 그럼 얘는 절대값 알파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제곱 더하기 2배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야. 자, 얘는 25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있잖아. 그냥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라고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 절대값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놈, 그냥 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니까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각각 절대값 해서 곱하나 한꺼번에 절대값을 하나 똑같죠? 어차피 양수인데. 그치? 그럼 얘가 90.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니?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는 걸로 구하죠. 더하기 2배 절대값 알파 베타. 얘가 25는.
자, 그럼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죠. 그렇죠? 빼기 2배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2분의 a. 자,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2분의 a가 25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얘 없어질 거고. 그렇죠? 약분해서 없어질 거고. 어차피 이거랑 이것도 없어지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절대값 a가 얼마가 나온다? 24분. 24분. 그럼 a 값이 얼마가 되면 될까? 마이너스 12가 나오면 되니? 되지 않나? 그렇지? 자, 무단마가 다 끝나겠네. 자, 547번 한번 봅시다. 547번. 자, 이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고요.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의 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얘가 0이야. 자, 이거의 두 분은요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두 분의 합이 어떻게 되니? 두 분의 합은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b 마이너스 3. 근데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였어? 마이너스 a였죠. 그러면 결국은 2 더하기 2 마이너스 a가 b 마이너스 3일 거니까 얘 이쪽으로 넘기면 a 더하기 b가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식 하나 꺼내고 자, 두 분의 곱 얘는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이야. 그렇지? 자, 얘가 a분의 c니까 얼마야?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a. 자, 그럼 얘는 알파 베타에다가 더하기 자, 이렇게 곱하면 알파 이렇게 곱하면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상수항은 1이죠. 얘가 마이너스 4a.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b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4a. 그럼 다 우변으로 얘 상상표로 우변으로 넘기면 얘는 5a 마이너스 b가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기울기라고 하고 얘를 니은이라고 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답이 나와요. 넘어 연립방정식 푸는 거 생각합시다. 아, 미안해. 여기 마이너스 4이다. 마이너스 4이. 뭐가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넘겨야지.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돼. 자, 그럼 빼면은 2a가 마이너스 6일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는 8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76, 77 질문. 76 질문. 없어요? 76페이지. 54번? 3번? 그 다음에 또 54번 했고, 또 54, 54 두 개만 하면 되겠어? 이렇게. 그리고 53, 54 두 개 봅시다. 자, 2차 방정식 작성은 우리 3학년 과정에서도 많이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한 거 설명해주면, 자, 우리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이라고 했죠. 이거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는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퀄 0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A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퀄 0인 거죠. 이게 바로 두 분을 알파 베타로 뒀을 때 2차 방정식인 거죠. 그래서 얘는 A 쓰고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두 분의 합,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분의 곱. 자, 이렇게 쓰면 됐었지. 그래서 합곱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간단했었고요. 자, 553번 봅시다, 이제. 자, 얘는요, 잘못 보고 푼 거는 맞는 거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자, 얘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했어. 자, 얘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얘를 잘못 봤죠? 뭘 봤니? 그럼 얘는 마이너스 6과 플러스 2를 봤어. 그럼 여기서 두 분의 곱이 a분의 c죠? 얘가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12. 그럼 여기서 c는 마이너스 12a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c를 잘못 보고 풀어서, 자, 얘는 c, 이번에는 c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 분을 뭐라고 그랬냐면 c를 잘못 봤어. 자, 2 플러스 루트 5랑 2 마이너스 루트를 얻은 거지. 그럼 두 분 합하면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얘가 4죠. 그럼 b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a. 됐죠? 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니?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자, 얘는 ax의 제곱에다가, 자, b가 마이너스 4ax, c는 요거 마이너스 12a 이퀄 0. 그럼 얘는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2하고 6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 이퀄 0이라서, 자, x는 마이너스 2 x는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른 행. 자, 음수인근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죠. 자, 554번. 자, 얘는요, 그래 공식을 이렇게 썼어. 자, 2a분의, 자, 마이너스 b에다가 얼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선생님 이거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관계 적용해 준 거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 알파를 2a분의,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두고, 베타를, 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한번 둬보자. 그럼 얘는 두 분의 합이 어떻게 되니? 두 분의 합은요, 자, 2a분의 마이너스 2b죠.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질 거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데, 자, 곱이 어떻게 돼? 얘는, 자, 두 개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면 4a 제곱 나오고, 분자는 이거 합차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자, b 제곱 마이너스 ac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결국 뭐가 나오니? 얘는 4a 제곱분의 b의 제곱 사라지고 그냥 ac가 나오지.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나와? 4a분의 마이너스 c가 두 번의 곱으로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주어진 두 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그랬죠. 그럼 두 분의 2차 방정식이 뭐였냐면 1과 2였어. 그럼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되니? 합은 3이죠?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자, 두 분의 합은 맞는 거지 그러면. 그렇지?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되니? 곱은, 자, 여기서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4a분의 c가 곱하면 2인 거야. 그렇지? 자, 이거 요거.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그냥 a분의 c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마이너스 4 곱하면 되지. 그렇지? 그럼 a분의 c는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래서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8, 두 분의 곱은 플러스, 두 분의 합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뭐 거의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는데, 응? 뭐. 아, 좀
어디